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문제 풀이 399선 제15강 시간으로서 155번부터 165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5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5번 토지 정책 수단에 대한 설명 내용 중 틀린 것은 16회 기출문제였습니다. 1.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 형태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환지 방식은, 환지는 바꾸는 한 땅의 소유권을 바꾸는 거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틀렸죠? 아니죠. 토지에 막대한 토지 비용이 드는 거는 주로 사용 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수용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보상을 줘야 되죠. 그때는 토지 구입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환지 방식은 많이 안 듭니다. 자,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건 환지가 아니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되는데 틀렸고요. 3번. 공영 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그렇죠. 공적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개인에게 주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유하기 위해서 공영 개발을 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로 왔고요. 4.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다. 그렇죠. 사업 시행자는 돈을 좀 조금 줘서 보상을 주려고 그러고 주민들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좀 더 많은 매입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 사업 등에 자주, 그렇죠.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은 어떤 개발 이익이 났을 때 개발 이익을 일부 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를 도시계획 사업 등에 크게 공공투자 사업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한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 일부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환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이용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5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토지 정책의 목표를 나열한 것이다.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부의 토지 정책 목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형평성 제고, 이런 걸 나열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균등한 분배. 이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죠. 토지의 형평성 제고, 이거는 목표가 되지만 균등한 분배, 이건 아닙니다. 대놓고 아니에요. 이 토지 이용의 능력성 확대, 3. 균형 있는 국토개발, 개발 이익의 환수, 토지와 환경의 보존. 이런 건 다 맞습니다. 다 동글뱅이가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7번. 다음은 지역지구제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일단 이거 맞는다고 보고, 두 번째,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가 나타나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그렇죠. 용도지역 같은 거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가 나타나 주택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신축 제한이 있는 경우, 새로 집을 짓는 걸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신축 제한이 있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신축 제한이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개발을 초래하여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맞고요. 자, 신축 제한이 없는 경우, 신축을 제한하진 않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급자들은 신축 제한이 없으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택 같은 건 최소한 단기에 건축한다 하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 신규 공급이 증가되죠. 자, 초과 이윤 누리는 건 단기적인데 장기적으로 했으니까 이게 틀리네요. 5번. 지역지구제는 정부의 토지정책 수단으로서 토지의 공법적 규정, 그렇죠. 부동산 공법에 의한 거. 대표적인 법이 바로 국토유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157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8번. 다음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 내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지구제를 시행한다. 물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 내에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형평적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맞게 조정하려는 거지 단순히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 자, 요거는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다른 지문과 또 비교해서 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럴 때는 물음표나 세모로 넣는 겁니다. 아닌 건 아는데 가장 거리가 먼 걸 골라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 2번 토지 이용에 따른 부의 외부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맞죠? 지역지구제 중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 주거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공장 같은 게 못 들어옵니다. 맞고요. 3.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맞습니다. 4. 토지자원 개발 보존에 적절한 조언을 위해서 시행한다. 맞고요.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직접 이익의 증대 등을 위해 시행한다. 다 맞아요. 나머지는 다 맞고 하나만 제일 애매하지만 좀 약해.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답은 15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9번 다음은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1. 지역지구제 실시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어느 지역은 관리지역이고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이 되지만 관리지역은 개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존지구도 그렇고요.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획일적 규제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이 잘못 가는데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그렇죠. 어느 한 지역이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이 되어버리면 보존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특정 용도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잉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렇죠. 상업적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재산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잉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4. 지역지구제 지정에 따른 사후적 독점의 문제가 사전적인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입니다. 자, 지역지구제 지정된 후에 사전적 미리 그 지역을 선정한 주인들은 개발 차익을 받고 자기 토지를 팔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독점자고 사후적 독점자는 사전적 독점자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입니다. 이 프리미엄을 지급했기 때문에 사후적 독점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건 사전적 독점자인데 사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 정책 수립과 집행 시기의 시간차에 따른 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 그렇죠. 정책을 수립하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수립과 집행의 시간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새로이 상황이 변화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맞고요. 다 오고 4만 X 잘못된 것을 고르는 거니까 답은 159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0번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먼 것이니까 먼 게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 제일 먼 거를 골라야 됩니다. 1. 토지 공개념의 취지는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죠. 토지가 개인의 토지다 하더라도 그 이 행사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개념 취지에 비춰서 공적, 공공, 공리에 맞춰서 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유재산권 보장은 개인의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은 물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유재산권 보장,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얘기니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토지 공개념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유재산권 보장 규정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장을 해주면서 다만 그 행사를 할 때 공공법리도 고려하라. 이런 측면입니다. 맞고요. 4번. 공공기관의 개발로 인해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개별 토지 소유자가 노력도 없이 이익을 얻는 경우 개발 이익이 났다는 얘기죠. 노력 안 하고도 국가는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게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맞습니다. 5번.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며 오타가 났네요. 인정되며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다. 절대적 권리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 권리는 자기 마음대로 100층, 200층 건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하고 사회 토지 공개념이 가압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권리는 인정하되 공공공리에
법계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또한 사회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 오고 X는 확실히 틀렸죠.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16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번. 다음은 개발이 환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공공개발 등으로 지가가 현저히 상승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는 투기를 방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1번, 2번 다 맞고요. 3번. 개발 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에서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기속된다. 전액은 아니고요. 50%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기속되고 나머지 50%는 그 개발이 되는 해당 지자체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지자체도 이익을 환수해서 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게 틀렸네요. 50%만 들어가는 겁니다. 개발이익 환수와 토지 공개념은 등은 토지가 개인의 소유물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의 재산이라는 개념에 기인하고 있다. 정확히 맞췄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가장 거리가 먼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2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다음은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주택정책의 목표는 충분한 양의 주택, 양호하고 쾌적한 주택의 확보 및 보급이다. 맞습니다. 2. 주택법에 의해 이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데 주택법에 나오는 그 주택종합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죠.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건 법률의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3. 저소득층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복지적 성격에 관한 국민주택기금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이나 장기 저리 임대주택이나 그들이 살 수 있는 주택에 저당을 해주라는 얘기고 대출이요. 중고소득층에게는 주택저당제도, 주택금융제도 중에 그 해당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그 저당 잡힌 걸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중고소득층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주로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그렇죠. 임대주택이라든가 낮은 비율로 낮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중산층 이상의 주택 공급은 이게 주택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민간 부분이 주로 담당한다. 맞습니다. 5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택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100% 넘어도 주택에 대한 질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 정책은 선진국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을 둡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X 타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16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번입니다. 다음은 주택 소유와 주택 수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주택 소유, 주택 수요. 수요는 디맨드, 이거는 유효 수요니까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주택 소유는 니드, 필요로 할 뿐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 복지 차원이고,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1번 주택 소유는 구매 능력이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문제를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파악한다. 정답입니다. 이거 맞고요. 이 주택 수요는 구매 능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문제를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 해결한다. 맞습니다. 참 주택 소유에서의 주택의 개념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본 필수품이다. 그러니까 소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주택 수요에서의 주택의 개념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상품의 하나일 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균형량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5. 주택을 구입할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는 주택 수요의 개념이에요. 근데 수요보다는 소유와 관련이 있겠다? 틀렸죠. 수요와 관련이 깊은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는 다 5고 하나만 X,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니까 163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4번. 다음은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공공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 형평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론적인 얘기들입니다. 민간 부분은 주로 효율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경제적 이익이 남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공공 부분은 주로 소요와 관련, 주택 소요, 민간 부분은 주택 수요와 관련이 됐다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1. 공공 부분의 주택 공급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주택 수요가 아니라 소요가 우선시됩니다. 자, 틀렸고요. 거리가 먼 것은 두 번째.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은 주로 중고소득층의 유효 수요자, 즉 주택 수요죠. 대상으로 한다. 맞고요. 3번.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 협동적이며 정부의 지원 방식도 직접적이다. 공공 부분은 그렇습니다. 4번.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 경쟁 관계이며 서로 싼 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 좀 공급자는 서로 비싼 거 하려고 하고, 정부의 지원 방식은 간접적이다. 그렇죠. 세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자율 같은 거. 맞고요. 5번. 공공 부분의 주택 공급은 주로 배분적 형평성. 그렇죠. 공공 부분의 형평성. 민간 부분은 효율성.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거 16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 임대료 보조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9의 기출이었고요. 1.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그렇죠. 임대를 받았으니까, 보조받았으니까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겁니다. 3.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렇죠. 소득이 늘었으니까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자도 늘어납니다.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증가. 이게 틀렸고. 5번.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 중 하나이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 X. 틀린 걸 고르는 거니까 165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15강 시간이었고, 155번부터 165번까지 같이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